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우리가 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할 때 요인들과 변수들의 관계를 체크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설명과 에이모스에 의한 실습 예제를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모형을 작성할 때 흔히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때 타원들에 의해서 표시된 속성들은 잠재 변인 또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 연구 모형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은 이러한 요인들의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 1은 A가 C에 영향을 준다. 가설 2는 B가 C에 영향을 준다. 가설 3은 C가 D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원으로 표시된 잠재 변인 또는 요인은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적 정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하여서 측정 가능한 변수로 구성을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각 요인들이 이러한 변수들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변인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을 외생 변인이라 하고 영향을 받는 요인을 내생 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화살표가 나가는 것은 외생,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내생,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실험에 영향을 주지만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익스트레너스 베리어블도 가끔 외생 변인으로 번역이 되어서 혼동을 주긴 하지만 여기서 외생 변이라는 것은 다른 변인에게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과 같은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는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1단계가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적절한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저먼트 모델을 검증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측도 모형을 검증할 때 외생 변수의 측도 모형과 내생 변수의 측도 모형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구 목적상 외생 변수에 집중하여 외생 변수의 메저먼트 모델만 검증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전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1단계의 측정 모형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로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즉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행합니다. 이때는 경로 개수의 유의성과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2단계의 검정, 구조 모형의 검증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확인적 요인 분석인 1단계 메저먼트 모델 검정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요인과 변수가 포함된 모형을 작성하고 모든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외생 요인 파트와 내생 요인 파트를 분리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메저먼트 모델을 검증하는 예제 그림입니다. 각 변수들이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오차항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 요인들 간에는 연관관계, 즉 코베리어트를 설정을 하고요. 이러한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이모스를 실행합니다. 측도 모형이 적합한지를 모형 적합지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이모스로 분석을 하면 여러 종류의 모형 적합지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값들은 이 값들입니다. 먼저 모형 적합에 관한 카이-제곱 통계란 값과 그 유효 확률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SR, MR, RMSEA, CFI, NFI 등등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메저먼트 모델이 이 모형 적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모형을 조금씩 수정할 것입니다.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은 적합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요인과 변수의 관계를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지정해 주는 것 정도입니다. 그것도 같은 요인 안에 있는 오차항끼리만 코베레트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모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같은 요인 내에서만 코베레트를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델 핏 지수를 개선해서 적합 기준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모형 적합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C민은 카이-제곱 적합도 계수입니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보통 실제 값과 모형 값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작은 값이면 설정한 모형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모형과 실제 값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니까 모형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때는 P가 작은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3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대부분 이 값이 크게 나오고 유효 확률이 작게 나오니까 설정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표시는 해주는데 이 값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개선해서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눠준 값을 가지고 적합도를 판단합니다. 카이-제곱 값의 기대값이 자유도와 같다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이 값이 2 내지 3보다 작은 값이면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형이 잘 들어맞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측도 중에 하나가 RMSEA입니다. 추정된 값이 얼마나 공분산 행렬을 잘 적합시키는지를 측정한 값인데 0.06 또는 최소 0.08 아래의 값이 나와야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RMR 값인데 이는 공분산 행렬의 잔차 제곱합을 이용해서 구해준 값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야 좋은데 일반적으로 표준화해준 RMR인 SRMR을 사용합니다. SRMR이 0.05보다 작아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모형과 실제값의 차이를 비율로 비교하는 계수로는 NFI와 CFI가 있습니다. 둘 다 0.9 이상이 되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NFI에 비해서 CFI가 표본의 수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적합도 지수 중에서 CFI를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모형 적합에 대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측도는 C민, 자유도, P값, C민 나누기 자유도, RMSEA, SRMR, CFI, NFI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신뢰성을 체크하는 측도로는 크롬바 알파와 CR이 있습니다. 타당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입니다. 이는 CR과 AV 값으로 판단합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를 얻었을 때 그 자료가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성이 있는 측정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하여서 그 일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응답한 값과 30일 뒤에 다시 응답한 값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식이죠.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불가능해서 문항을 분리해서 측정을 하고 그 응답의 일치성을 조사하는 형태로 신뢰도 측도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크롬바 알파이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정리할 때 같은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을 대상으로 크롬바 알파를
계산을 합니다. 크롬바 알파는 이러한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공분산에 의한 칙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항 간의 공분산이 커야 알파 값도 크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0.7 또는 0.6 이상이 되어야 문항들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아주 높은 값이 나오는 것은 너무 비슷한 문항을 반복해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값이 나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집중 타당성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 간에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판별 타당성은 다른 개념들 간에는 구분이 잘 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등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CR이 0.7 이상이면 같은 요인들 내에 있는 변수들 간에는 내적 일관성과 집중 타당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은 구조 타당성이라 불리는데 수리적인 측정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과 AV를 구해서 이 구조 타당성을 체크합니다. 그 외 준거 타당성은 기준 변수와 상관계수를 구하여서 판정을 하고요. 내용 타당도 같은 것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타당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에 CR과 AVE를 계산해 줍니다.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AVE가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다는 조건의 확인을 위해서 상관계수 행렬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성을 위해서는 알파 값과 CR 값이 0.7 이상, 집중 타당성을 위해서는 CR이 0.7 이상, AVE가 0.5 이상, 그리고 판별 타당성을 위해서는 루트 AVE가 상관계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 간 상관계수 행렬에 대각 원소의 1 대신에 AVE의 제곱근을 표시합니다. 이때 AV1 제곱근은 이 값들보다 커야 되고요. AV2 제곱근의 값은 이 값들보다 커야 됩니다. 이 값은 이것들보다 커야 되고요. 이 값은 이것보다 커야지만 판별 타당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CR과 AV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Construct Reliability, CR은 전체 분산 중에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양을 계산한 것입니다. AVE는 변수의 정보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측정 문항에 대한 요약표를 작성할 때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크롬바 알파는 SPSS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R과 AV는 에이모스에서 구하는데 에이모스에서 이 값을 바로 출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구하려면 표준화 계수와 다중상관계수를 구한 다음에 이를 다시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계산을 플러그인을 통해서 제공한 고마운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실습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CR의 계산은 플러그인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수작업으로 한번 CR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CR은 전체 분산 중에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양의 비율입니다. 표를 보시죠. 앞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 강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 표준화 계수가 고유값이고 이 값의 제곱이 F1 요인의 분산값이고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이 부분은 특별 요인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F1 요인의 분산과 특별 요인의 분산이 전체 분산이 되고
이들 중 이것의 제곱값이 F1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양이죠. 0.879가 나옵니다. 러프하이 계산에서 각 요인의 적재값들이 0.67 이상이면 CR 값이 0.7 이상 나옵니다. 이번에는 수작업으로 AVE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VE는 변수의 정보 중에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죠. B01 변수는 0.799 F1으로 표시됩니다. F1에 의해서 설명되는 B01의 정보양은 0.799의 제곱이 됩니다. 표준화된 4개의 변수의 정보양은 모두 4인데 F1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보의 양은 이 값들의 제곱값의 합이죠. 그래서 4개의 변수가 F1에 의해 설명되는 정보양은 이것들의 합이고 전체 분산 중에서 비율이 0.645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한 값을 상관계수 행렬에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각 변수의 상관계수 제곱의 평균이 0.645이므로 내부적인 상관계수는 루트 0.645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상관관계가 다른 요인의 상관관계보다 높아야지 요인들 간에는 구분되는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단계 메저먼트 모델의 검증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합니다. 다음에는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이를 위해서 크롬바 알파,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을 제시하고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R과 AV는 에이모스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텝 1 과정을 통해서 잠재 변인, 즉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스텝 1에서 측정 모형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 스텝 2에서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즉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에 대한 예제인데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 편의성과 유용성, 관계성 등이 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앱에 대한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모형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지각된 편의성은 4개의 변수로 측정이 되었고 지각된 유용성은 3개 변수, 관계성은 4개의 변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스텝 1, 측정 도구의 모형 검정, 즉 확인적 요인 분석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풀이는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모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셔서 IBM SPSS 에이모스를 선택하시고요. 그 중에서 그래픽스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모스를 실행하면 새 프로젝트 창이 나오는데 이 패스 다이어그램 창에다가 변수와 요인의 관계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변수는 사각형으로 그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인은 타원형으로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수에 오차항이 추가되려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속 클릭하시면 회전하여서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과 변수의 관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하면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요. 변수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차항도 변수마다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인과 관계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 각 변수의 관계도를 그릴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것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요인을 그려준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변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회전 버튼을 누르셔서 돌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생 요인이 3개였었죠.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인 그리시고 이번에는 변수가 3개였습니다. 또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주시고 돌려주시면 외생 변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생 요인도 2개가 있었죠.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3개였고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이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데이터 파일 버튼을 누르시고요. 파일 네임 가셔서 데이터가 있는 폴더로 가셔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명의 자료가 불러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불러온 데이터 파일을 여기다가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베리어블을 누르신 다음에 들어갈 변수들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관측된 변수의 지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관측하지 않은 변수들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차항이고요. 여기는 요인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요인의 이름을 적기 위해선 더블 클릭하고 여기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플러그인을 통해서 name unobserved variable 통해서 한 번에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생 변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코베리언스를 그려줍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모형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생 요인에게는 오차항을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증할 모형이고요. 지금 우리는 확인적 요인 분석, 그러니까 각 요인별로 관측된 관측 변수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요인들이 다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코비런스를 다 그려주는 거죠. 요인들 간의 코비런스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 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들을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가셔서 드로우 코비런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인들끼리 다 코비런스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셀렉트 하시면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인에서 각 변수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경로 개수 하나가 현재 자동으로 1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값은 관측값이지만 관측이 안 된 요인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값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나머지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각 요인별로 1로 지정된 경로 개수가 하나씩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다 됐으면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전에 먼저 분석의 특성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널리스 프로퍼티에서 다른 것들은 건들 필요가 없고요. 아웃풋에 가셔서 표준화 추정값과 그리고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스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저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저장을 하셔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표를 보기 위해서 View 텍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모형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도 계산이 나오는데 맨 위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의 개수가 136개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석은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자, 변수의 수가 16개입니다. 16개의 공분산 행렬은 16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전체 원소의 수는 256개죠. 그런데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나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중에 한쪽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쓴다 그러면 그게 한 120개, 그리고 대각선 원소 16개에서 총 정보의 수는 13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42개인데, 즉 16개 변수별로 2개씩 추정을 해야 됐고, 그리고 5개의 요인들 간의 상한계 5 콤비네이션이 10개 해서 32 플러스 10 해서 42가 나오죠. 136개에서 42개를 빼준 나머지 94가 이 모형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티메이트를 보겠습니다. 요인에서 변수로 가는 그 경로 개수가 다 유의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경로 개수도 표시가 됐고요. 전부 0.7 이상이죠. 그리고 코베런스 중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콜레이션 구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모델 피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카이자슨 값. 카이자슨 값은 292고 자유도는 94인데 유의 확률은 0.000, 즉 이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죠. 그런데 이것은 0.05 이상 나오는 경우에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카이자슨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이 값을 보고 주로 판단한다 그랬죠. 이 값이 3 이하면 좋은데 3보다 살짝 넘었네요. 그리고 RMR 얼마 이상이면 좋다 그랬죠. 앞에 부분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면 자유도로 나눈 카이자슨 값은 3 이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RMR은 0.08 이하, 그리고 RMSEA는 0.07 이하, CFI는 0.9 이상, NFI는 0.9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RMR 값은 0.069, 표준화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표준화된 값이 구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NFI가 0.929, CFI가 0.950, 0.9 이상이면 좋긴 하지만 0.95 이상인 것을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하고요. RMSEA는 0.07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도 지수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형 적합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형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형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 오창 등에서 어떤 새로운 코베리언스,
새로운 파라미터를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파라미터를 제시했을 때 얼만큼 우리가 카이제어 값을 줄일 수 있는지를 표시해 준 것이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E16과 F1에 대한 어떤 코비런스 관계를 설정을 하면 카이제어 값이 6.399 정도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할 때 뭐 4 정도의 그 카이제어 값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이상인 값들을 쭉 표시했는데 제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코베리언스를 설정할 때 같은 요인 내에 있는 변수끼리만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1과 E2 간의 코베리언스 설정하면 4.864만큼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1과 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1과 2 그리고 1과 3을 새롭게 우리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5와 7이 있습니다. 5와 7 그리고 9와 11 13과 14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플러그인에서 표준화된 RMR을 구하는 것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더를 보시면 파라미터의 수가 47개로 아까보다 5개 더 늘었죠. 저희가 5개를 더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이도는 89개로 줄었고요.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모델 피트라고 했었죠. 자이도로 나눠준 카이자슨 값이 3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RMR, 표준화된 RMR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플러그인에서 스탠다다이즈드 RMR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0.0570, 0.0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NFI, CFI 그리고 RMSEA도 0.073 0.07 아래가 되면 좋겠는데 조금 아직 높죠. 그래서 다시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스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줄여줄 수 있는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8이 보이군요. 7과 8이요. 7과 8은 같은 요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3과 15, 13과 15도 안 되죠. 여기 이 12하고 14가 있네요. 12하고 14.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가보시면 혹시 유의하지 않은 그런 코비런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과 3을 연결해 줬었는데 유의하지 않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1과 3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시고요. 모델 핏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도 좋아졌고요. RMR 값 좋고요. RMR 값은 표준화된 값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0.0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좋군요. 그리고 NFI도 0.95 이상 됐고 CFI도 0.95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RMSEA가 0.07 아래로 내려왔네요. 자, 이제 적합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모형이 최종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이렇게 각 요인들이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형 적합지수에 의해서 모형의 적합성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크롬바 알파, CR, AV 값들을 구해줘야 되겠죠.
크롬바 알파는 SPSS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셔서 척도 분석, 신뢰도 분석 체크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 요인에 속하는 4개의 변수를 보냅니다. 통계량에서는 항목과 항목 제거 시 척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르시고 확인 누릅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4개의 변수에 대한 크롬바 알파가 0.876이 나옵니다.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시되고요. 만약에 이 문항이 빠진다면, 각 문항이 빠진다면 이 크롬바 알파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값이 만약에 여기서 구한 0.876보다 크다면 그 변수가 빠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크롬바 알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다 0.876 아래이기 때문에 이 4개 변수를 다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요인에 대한 크롬바 알파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R과 AV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에 저는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CR 값과 AV 값, 그리고 상관계수 행렬에 AV의 제곱근이 표시된 그런 행렬도 같이 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이 한꺼번에 다 구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F1의 AV 값이 다른 것들의 상한계수보다 작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그인에 의해서 CR과 AV 값을 구했는데, 아마도 이 플러그인이 여러분들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스탯위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스키네이션스 스탯위키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요인 분석과 SEM, PLS 등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플러그인 앤드 에스티메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모스의 버전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설치하는 플러그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26이기 때문에 26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것은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여기 마스터 밸리티 DLE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시고요. 윈도우 탐색기로 이동을 하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방금 전에 받은 DLL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로컬 디스크로 이동하십니다. 사용자 들어가셔서 어드민, 그리고 앱 데이터로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보기에 가셔서 숨긴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앱 데이터가 보일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시고요. 로컬 들어가시고 에이모스 들어가신 다음에 에이모스 버전 26 들어가시고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속성에 가보시면 보안이 있는데 꼭 차단 해제를 누르셔야 됩니다. 적용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이모스를 실행하시면 이 플러그인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CR과 AV 값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제임스 게스킨 박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확인적 요인 분석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료에는 단순하게 쓰여 있었지만 원래 항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과 표준 편차, 크롬바 알파, CR, AV 값, 그리고 모형 적합 지수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상한계수 행렬에 AV 제곱근을 더해서 판별 타당성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확인적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